이영돈 선생님, 무더운 여름인데 수염을 왜 그리고 계세요? 네, 수염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수염을 기르고 있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건강. 수염하고 건강이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우리가 여기 하초가 있죠. 하초의 끝을 가위로 잘라보세요. 그럼 거기에 진이 나옵니다. 진물이 나온다. 진이 나온다는 것은 기가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하초에는 진물이 나가는 게 보이지만 우리가 수염을 깎았을 때 진이 나가는 것은 안 보이고 요 기가 나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요 얘기를 가장 잘한 것이 성경의 삼손과 데릴라 얘기입니다. 삼손이 머리를 깎이고 나자 힘이 빠졌습니다. 다시 머리가 길자 힘이 생겼죠. 그걸 알아서인지 모르지만 옛날에 야구 선수 중에 박찬호가 시합 2, 3일 전에 수염을 안 깎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라톤 선수 이봉주? 예, 이봉주가 역시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나왔죠. 그래서 수염을 깎으면 바로 기가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염을 길러야 되는 것은 건강, 기가 빠지지 않게 함이고, 두 번째, 수염에 대해서는 소학에 나와 있는 이론이 있었습니다.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불감 해소님은 효지시하라. 신체 발부에 바로 우리 온몸과 수염, 털 다 얘기한 거죠. 그걸 해소는 하지 않는 것이 효다고 그랬는데 그 말을 지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서 수염을 안 깎는 것을 하나의 도로 생각했습니다. 예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머리를 안 깎고 상투를 틀었고 수염을 안 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2조 때만 하더라도 수염을 깎은 사람들은 궁궐의 내시들밖에 없었습니다. 15살 성인이 된 모든 남자들은 수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기본적인 전통이었는데 일제가 한국을 지배하면서 우리가 수염을 기르고 상투를 한 것을 시기하여 그걸 자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한국을 지배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시행한 것이 단발령이었죠. 그럴 때 우리 조상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목은 쳐도 내 머리는 자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전통을 지키려고 했던 조상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머리 안 자른 사람 구경할 수 있습니까? 88 올림픽 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 남자들이 수염 기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돌아다녀도 남자들이 수염을 깎기도 하고 기르기도 하고 어느 나라는 전부 다가 기르고 있기도 한데 한국에는 수염 기른 남자들이 거의 안 보입니다. 왜 그러냐? 일제의 단발령 이후 우리의 전통을 말살하는 정책 때문에 그것이 벗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염을 기르는 것은 옛날 효의 기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전통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수염을 깎으면 뭐가 일어나느냐? 기가 빠지기 때문입니다. 같이 알아둬야 될 것이 시험 보러 가는 날 우리가 옷을 갈아입고 속옷 다 갈아입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옷을 갈아입으면 기가 빠집니다. 왜? 우리 몸의 기가 바로 옷하고 같이 동화되기 위해서
일단 빠지는 작용부터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러 가기 전날쯤 옷을 갈아입히고 2, 3일 된 다음에 자연스러움으로 가야 시험이 잘 봐지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걸 지켰는데 현대인들은 모르고 시험 보는 당일 옷을 갈아입힙니다. 기의 훼손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염은 건강과 기의 보존, 그 다음에 이제 수염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수염은 사람들의 조상의 DNA에 의해서 길어지는 게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염을 보시면 요 바로 입술 밑에 나는 요 수염이 있습니다. 요것을 승잠이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기느냐 하면 턱까지 딱 깁니다. 더 이상 안 깁니다. 같은 수염인데 이건 요까지 깁니다. 이게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옆에 나는 수염을 구렛나루라고 그러죠. 이거 없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기는 사람들은 이것도 턱까지밖에 안 깁니다. 전부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이 일정 기간 턱까지 왔을 때 안 기니까 에너지가 소비되겠습니까? 축적되겠습니까? 에너지가 축적되기 때문에 기가 보충되고 면역력이 쌓이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자르면 여기까지 길 때까지 계속 길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눈썹, 바로 여기 뭐라고 그러나요? 눈썹은 여기 요까지만 길게 돼 있습니다. 이게 더 기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통제력을 상실해서 길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처진 사람은 늙은이입니다. 통제력을 상실한. 젊은이들은 자기 요 눈뼈까지밖에 안 깁니다. 그 다음에 코털과 깃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길이까지 길면 콧구멍 입구까지만 기는 것이 젊은 사람들이고, 늙으면 통제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70, 80 된 사람들은 코털이 삐죽이 나와 있습니다. 통제력 상실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수염은 턱까지 해서 요까지 약 1cm 기는 사람이 있죠. 메추리 수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목젖까지 기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명치까지 기는 사람이 있고, 관우처럼 배꼽까지 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팅대로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 길어지는 거 이상 길면 더 안 길어지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가 축적됩니다. 그리고 하늘이 여러분들이 덥다고 그래서 이 머리 밀겠습니까? 머리가 있어야 추위와 더위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때약볕에 태양빛을 머리 없이 쏘이는 거하고 머리가 있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건강에 도움을 주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실수로 우리 머리카락과 코털과 수염과 눈썹을 만들어 줬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뜻을 위배하고 일제식민교육에 의해서 수염을 깎고 다닙니다. 반성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감사합니다. 질문을 해도 될까요? 예, 질문하십시오. 아니, 수염이나 이런 구렛나루를 깎지 않으면 지저분하게 보이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일제가 거기서 이제 제가 아까 얘기를 더 하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전 세계에서 수염을 완전히 깎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일제와 그 식민지였던 나라입니다. 일제가 심어준 교육이 군국적 핵일주입니다. 일본 아이들은 자기들이 요거 구렛나루를 기르는 걸 했어요. 한국 사람은 이것도 못 기르게 했습니다. 일본의 귀족들은 요거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염에 대해서 가장 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요새 20대들은 수염 기른 거 보고 와서 아이, 교수님 수염 멋있습니다 그러는데, 70대, 80대, 90대는 보면 지저분해 깎아!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왜? 일제에 의해서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유식하게 가스라이팅 당한 거, 세뇌 당한 겁니다. 그래서 수염,
지금 그 수염에 대해서 지금 그 뭐 아랍의 인도의 시크 교도들 깎으면 그 사람들은 난리가 납니다. 지저분하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제와 그 식민지였던 나라 지저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교육받은 대로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제 이전 조선시대 수염이 없는 남자는 놀림을 받았습니다. 내시들만 수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제를 거치고 난 이후 1900 아마 한 20, 30년대 이후는 수염을 지저분하고 거치장스러운 거로 제가 30 초반에 중고등학교 선생할 때 수염을 기르고 다녔는데 한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구경거리가 돼요. 한국 사회에서 저 국어 선생이 수염을 기르고 다니고 한복을 입고 다니면 구경거리가 되도록 훈련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애처로운 것이 뭐냐 하면 얼마 전 신문에 나섰죠. 루블 박물관에 한국 사람들 관광객이 한 50명이 서 있는데 전부 뭘 입었느냐? 등산복 차림이라서 그게 뉴스에 난 적이 있습니다. 왜 등산복을 입었습니까? 일제가 한복을 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남아 버마 사람들 한국에 여행 올 때 여기 둘둘둘 마른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 그거 불편해하거나 창피하지 않습니다. 한복이 불편합니까? 제가 고등학교 선생 시절에 아이들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바지, 양복. 실례되는 얘기지만 소변 볼 때 요 단초구멍으로 귀한 걸 이렇게 끄집어내서 소변을 보는 거 하고 우리 한복은 턱 풀어서 밑으로 내려서 샥 깔기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한복이 불편하다는 걸 일제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썼던 말이 갓 쓰고 자전거 타기였습니다. 갓은 우리 전통 복장입니다. 자전거는 그 당시 현대 문명이었죠. 안 맞다라고 일본 놈들이 교육한 겁니다. 일본의 훈도시가 더 과학적이고 더 멋있고 앞에 선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복을 입고 보링을 한번 쳐보세요. 그보다 더 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바지가, 우리 옷이 왜 불편합니까?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천기를 받으려고 노력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모자는 이런 모자를 안 썼고 구멍이 완전히 뚫려서 하늘의 기운과 통할 수 있도록 갓을 썼습니다. 갓은 투명하죠. 하늘의 기운을 남자들은 받으라고 해서 갓을 썼고 그 다음에 지기를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바지 옆 밑에 밭땡이라고 그래서 그거 바지를 밑에를 졸라매서 지기가 오지 않고 천기를 받게 했습니다. 여자들은 지기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게 여자 속옷인데 여기가 트여 있었죠. 항상 땅의 기운을 받게 여자들은 의식 구조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천기가 뭔지 지기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의 전통 복장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불편한 것이 있었다면은 수염을 깎을 때 저는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면도할 때마다 피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면도하고 나면 여기 뭐 이렇게 알러지 같은 것이 생겨요. 왜 내가 그걸 매일 면도하면서 피를 보고 가려움에서 시달려야 되느냐?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수염을 길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